녹마트 마늘은 4월 이후부터 비대기에 돌입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마늘의 일생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알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무엇을 조심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은 물론 상품성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이 시기에 해야 할 관리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녹마트TV에서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비대기 시즌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수칙들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물입니다. 흔히 마늘은 가뭄에 강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비대기의 마늘은 그 어떤 식물보다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마늘 구가 비대해지는 시기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확량이 최대 30% 이상 급감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마늘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당분이 구로 이동할 때 수분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논마늘의 경우 과도한 관수는 오히려 뿌리 호흡을 방해하고 습해를 유발하여 알이 썩거나 무름병이 발생할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토양 상태를 살피며 물을 주되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저녁에 물을 주어 지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관수 방식인데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상부 관수 시에는 잎마름병 포자가 비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분수 호스를 이용한 지표면 관수가 권장되며 토양의 보수력을 고려하여 사질 토양의 경우 관수 횟수를 늘리고 점질 토양의 경우 배수 정비를 병행하여 뿌리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랑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것은 비대기의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분 공급은 계속하는 것이 아닌 마늘 수확 약 3주 전에는 수분 공급을 중단하면 마늘이 조직이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높아지며 구의 마무리 비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사항은 추비의 중단 시점입니다. 칼륨은 광합성 산물인 당류를 잎에서 인경으로 전류시키는 운반체 역할을 수행하며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하여 내병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4월 이후에도 고농도의 질소질 비료를 추비하는 행위입니다. 4월 이후에 과도한 질소 공급이 마늘의 인편, 분화를 재발생시켜 벌마늘이라 불리는 2차 생장을 유발합니다. 벌마늘 현상은 수확 후 저장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데 이는 식물체 내의 탄질비가 무너지면서 영양 생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에는 토양의 직접적인 질소 추비를 중단하고 대신 황산칼륨이나 인산칼륨 용액을 열흘 간격으로 2-3회 연면 시비하거나 관주 시비하는 것이 구비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늘은 유황 요구량이 매우 높은 작물로 황산가리 형태의 비료를 공급할 경우 마늘 특유의 성분인 알리신 함량이 증가하여 맛이 좋아집니다. 또한 미량원소인 붕소와 칼슘의 보충도 필수적인데 붕소는 세포막의 형성과 당분의 이동을 돕고 칼슘은 세포벽을 견고하게 하여 수확 후 부패를 방지하므로 구비되기 초기에 이들을 혼합 살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마늘종 뽑기의 타이밍입니다. 4월 중하순부터 출현하는 화경은 식물체의 생식 생장을 위한 기관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광합성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꽃을 피우고 주알을 형성하는 데 소모됩니다. 마늘종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마늘과 제때 제거한 마늘구의 크기와 수량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식물체 내부의 양분 분배 우선순위가 화경 제거를 통해 지하부 인경으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제거 시기는 화경이 밖으로 5에서 10cm 정도 나왔을 때가 가장 적절하며 가급적 맑은 날 오전에 실시하여 절단면의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성 전문 이병이나 입마름 병균이 침입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재배 시에는 화경 제거 직후 살균제를 살포하는 예방적 조치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병의 충과의 전쟁입니다. 4월의 기온 상승은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의 활동 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은 마늘 밑동을 파먹어 지하부 부패를 유발하며 이는 구의 비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축분 퇴비를 미완숙 상태로 사용했을 경우 가스 발생과 함께 고자리파리의 산란을 유도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재 방제 시에는 단순히 지상부에 살포하는 것보다 약액이 뿌리 부근까지 충분히 도달하도록 관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교대로 사용하여 저항성 발달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입마름병은 4월 말부터 5월 초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상승하고 강우가 잦을 때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병은 잎 끝부분부터 마르게 하여 광합성 면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므로 발생 초기에 살균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녹병 역시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하여 잎 전체로 확산되므로 예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되기 후반에 발생하는 잡초는 마늘과 양분 및 수분 경합을 벌일 뿐만 아니라 포장 내 통풍을 방해하여 병의 발생을 조장하므로 수작업을 통해 적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상의 관리 사항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늘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토양의 수분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질소 공급을 제어하고 칼륨과 황 중심의 영양 관리를 실시하며 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정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고품질이 대고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재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